골드 디렉터 이호정입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주말이 크리스마스였죠? 혹시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나요? 네, 저도 강의를 준비하면서 정말 신나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2022년도 마지막 주 강의를 맡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평생 직업을 찾아서인데요. 그럼 제가 평생 직업을 찾기 전에 어떠한 직업이 있었을까요? 예, 저의 전직은요, 먼저 여행사, 그 다음에 법무사 말단 직원, 은행원, 그 다음에 조경기사, 그 외 다수를 했답니다. 근데요, 제가 조경회사를 빼놓고는요, 다른 직업들은 딱 1년씩 그 뭐죠? 그 1년 하면 주는 거? 퇴직금 받을 때까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경기사를 하던 중에 왜 이렇게 많은 전직을 두고 퇴사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네, 제가 퇴사를 하게 된 이유는요. 정말 직장 상사보다 더 무서운 선배.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맨날 그렇게 매서운 눈초리로 째려보시는지. 저는요, 지금도요, 그 눈빛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린답니다. 그리고 법무사 말단 직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는요, 월급을 60만 원 받았어요. 6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있는 자빌이란 자빌은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과도한 업무. 여러분, 은행이 끝나면 4시 반에 끝나면 다들 퇴근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닙니다. 그때부터 다시 업무가 시작됩니다. 그 직장 상사보다 무서운 선배 언니가 집에를 안 가세요. 집에 가려고 하면 또 째려봐요. 정말 좀 무서운 공포의 나날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주말은 잠자는 날밖에 되지 않았는데 제가 근무할 때는요. 반공일 아시죠? 토요일에도 오전까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저에겐 문화생활이란 없었습니다. 그냥 자는 거죠. 그러던 중에 그래서 조경회사를 다니던 중에 아니 내 이 젊은 시절을 이런 직업에 치여서 살면 너무 억울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플랜 B적으로 결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보세요.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저렇게 가식적으로 웃고 있죠. 네. 하지만 나 조금만 이제 결혼해서 조금만 있다가 일을 그만두고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의 사업이 망하게 됩니다. 그러더니 어느 정도 자리를 잡다가 보면요. 사업이 다 그렇죠.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왔다 갔다 갔다 밑바닥을 쳤다가 올라갔다 밑바닥을 쳤다가 올라갔다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엄마 아빠 밑에서 밥 굶을 일은 없었는데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아, 이러다가 진짜 밥을 굶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직장을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다녔는데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요. 가사와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게 정말 고됐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이들을 좀 돌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찾아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격증 공부에 매진을 하는데요. 좀 제일 만만했던 직업이 자격증이 보육교사와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게 되는데요. 참 이직을 준비를 잘하죠. 네, 저의 진짜 마지막 전직은요. 짜잔. 꿈과 사랑이 넘치는 어린이집입니다. 네. 저희 원장 선생님이시자 참 역변했죠. 저희 원장 선생님이자 스폰서님이신데요. 이 사진 쓰는 걸 되게 싫어하세요. 명색이 어린이집 원장인데 잠바떼기 입는 거 그런 거를 내놓는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죄송해요. 그래도 이태리네요. 이번 한 번만 쓰겠습니다. 진짜 이번 한 번만 쓸게요. 그런데 제일 만만치 않았던 직업이 바로 이 어린이집이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또 이직을 준비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스폰서님은 모르실 거예요. 너무 어린이집이 다니기 싫어서 계속해서 또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어, 원장 선생님께서 제품을 통해서 제가 유산화를 전달받게 됩니다. 어? 딱 처음에 사업 제안을 받았을 때 이 정도면 뭐 나 할 수 있겠는데 하고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를 처음 만나고 의욕이 너무 넘쳤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제안을 했는데요. 나 유산화 하잖아. 나 유산화 한다? 너 유산화 알아? 먹어봐. 막 진짜 이렇게 제안을 하고 다녔어요. 그리고 제일 만만한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저희 가족은 영양제를 즐겨 먹는 사람들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1남 3녀 중에 셋째인데요. 온 식구,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17명 정도가 돼요. 그럼 저는 계산을 한 거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영양제를 한 달에 한 번씩 먹으면 괜찮겠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족이니까 제가 제안을 하면 먹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작이네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언제 또 그만두려고 이제 하다 다단계를 하는구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내 사람이라고 믿었던 가족한테 거절을 당하니까요, 정말 배신감이 엄청 느껴졌습니다. 근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우선 떠넘겨야겠죠. 그래서 제품을 떠넘기게 됩니다, 가족들한테. 그리고 재구매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재구매가 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친정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싱크대 문을 열었어요. 근데 유산화 옆에 너무도 많은 다른 제품의 영양제가 쌓여 있는 거예요.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딸이 하는데 딸이 하는 걸 먹지 않고 이런 걸 먹냐고 했더니 옆집 아저씨가 그 아저씨 별명 헬로우 아저씨인데요. 그 아저씨가 머리가 노래서 옛날부터 동네에서 헬로우라고 별명이 붙었대요. 그 헬로우 아저씨가 이거 먹고 정말 좋아졌다고 했대요. 그래서 뭐 동네 사람들 이걸 다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 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근데 제가 친정에 와서 싱크대 문만 열면은 엄마 아빠가 심장이 두근두근 했대요. 또 지을 일 할까봐 또 심장이 두근두근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딸이잖아요. 그래도 딸인데 어떻게 딸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건가? 딸이 좋다는 걸 안 먹고 어떻게 옆집 헬로 아저씨가 좋다는 거를 비싼 값을 치르고 먹을 수 있을까 하고 정말 진지하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제가 제일 기본적인 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품에 대해서 또 회사에 대해서 네트워크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설명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 헬로 아저씨는 제대로 했겠죠. 그러니까 사 먹었겠죠.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컨택은 아예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스폰서님 걔 안 해요. 걔가 뭐가 아쉬워서 네트워크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스폰서님이 제안을 하라고 했을 때.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오늘같이 이렇게 본사 로컬에 왔는데요. 그분이 다른 리더님의 손을 잡고 나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는 거예요. 반가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옆으로 가서 그랬어. 너 저 사람하고 친해? 그러니까 아니 그러는 거야. 너 나 유산화 하는 거 알잖아. 나랑 하지. 그랬더니 걔가 너 한 번도 나랑 하자고 한 적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말 들을 거야. 근데 이미 후회해봤자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잘 팔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저는 판매에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돈 되는 구조는 알았어요. 보상은 이해했지만 권리 수익적인 면에서의 이해가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마인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죠. 저는 사업가의 마인드가 아니었고요. 장사꾼의 마인드였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야, 진짜 좋아. 남의 거 한번 먹어봐. 그냥 먹어봐. 또, 야, 골라봐. 이랬어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그랬어요. 골라봐 하고 내밀었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뭐 아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한 번씩은 사주더라고요. 그때 좀 두둑하더라고요. 수입이 두둑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절대 재구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폰서와 미팅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나가야 될 것들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나만 혼자서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정말 겪지도 않아도 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힘들게 아주 오랜 시간을 허비합니다.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정신 차려야겠다. 저는 이때 정말 결단을 하게 됩니다.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스폰서님의 안내에 따라서 이때부터 차근차근 시스템에 참여하게 됩니다. 1대1 미팅, 2대1 미팅, 그리고 홈 미팅, 본사 로컬, 1박 세미나, 석세스 코어, 컨벤션 등 이런 시스템에 제가 참여하면서부터요. 정말 파트너들이 1명, 2명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시스템 속에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조급해하지 않고 관계십 유지하기. 처음에 어떤 모임에 가면요. 언제 유산화 얘기하지? 하고 이렇게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여서 옆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면 손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려요. 아, 이때쯤 내가 꺼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나와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집에 오면 지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제가 그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니즈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시스템으로 안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정보 전달. 옛날처럼 막 좋아봐, 골라봐, 먹어봐 그랬으면 이젠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요. 허위 가장 광고는 절대 안 했고요. 신뢰성 없는 정보는 절대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사의 교육 자료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의 성장. 저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어요. 스폰서님 저 이거 못해요. 스폰서님 해주세요. 그러면요. 스폰서님이 가르쳤죠. 그래도 우리 스폰서님은. 근데 제가요. 파트너가 생겼는데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요. 제가 다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파트너들의 성공을 저해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파트너들과 함께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거절해도 긍정적 사고로 보기. 예전에요. 제가 제안을 했다가 거절을 하잖아요.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직까지 연락 안 하는 친구 있어요. 근데 제가 먼저 손절은 했지만 걔도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연락은 안 하는데 곧 연락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 그래. 거절을 하면 그래. 지금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 사람의 타이밍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관계 유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진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자, 3년 전에요. 제가 제안을 했을 때 정말 대차게 저를 거절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 그분이 저기 어디 앉아서 지금 열심히 듣고 계십니다. 저희 파트너로. 그리고 강의를 통한 동기부여. 저도 사업을 하다 보면요. 루즈해질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이런 자리에 시스템에 와서 여러 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동기부여도 받고 다시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을 받아갑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도 저와 살아온 환경도 틀리고 또 성향도 틀리실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동기부여를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우, 제 이호정 강의 별론데?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은 제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계시죠? 아, 네. 그리고요. 4차 산업시대의 비즈니스 툴, 내 손 안의 비즈니스 유맵. 이게 정말 왜 중요하냐면요. 코로나로 모든 게 멈춰 있었을 때 오직 유니스타즈만의 유맵을 통해서 소비자와 그리고 파트너와 소통할 수 있었고요. 또 배움 또한 멈추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요 여러분 코로나 골드입니다. 네. 코로나 때 골드를 갔습니다. 네. 그때 정말 제가 유맵 덕을 많이 봤습니다. 복제 트레이닝. 제가 배운 것을 복제 트레이닝을 통해서 파트너들을 가르칠 수 있는 역량이 생기니까 자신감도 회복하고 같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제라인시. 제가 오늘 강의를 한다고 하니까요. 여러 형제라인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커피 쿠폰도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동이죠. 이분들은 저와 일의 수익 관계도 없지만 항상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에서 오면요, 정말 열정과 긍정의 에너지를 받아갑니다. 형제라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프로모션을 통한 성장. 여러분 제주 갔다 오신 분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아, 진짜 좋아, 퀄리티 좋아,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제가 느낀 거는 잘 말로 표현을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백문이 불여 일견입니다. 2023년도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가서 직접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23년도 제주 프로모션에서 만나요. 네, 제가 제주 프로모션의 파트너들과 같이 갔다 온 사진입니다. 저 정말요, 유산하길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시스템을 통해서 골드로 성장했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그 시간과 돈을 바꾸는 시간으로 돌아가려면 절대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요. 돌아가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이제까지 가졌던 직업 중에 가장 오래 하고 있는 직업이 바로 이 유산화 사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했다면요,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습니다. 해오던 일이 아니라 어색한 거지 직장 생활에 비해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2022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시고요. 2023년도 다음 주네요. 여기 계신 분 모두 다시 이 자리에서 다시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호정이었습니다.